핵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지금 원전 해체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 오늘의 대박줄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주들의 빠른 순환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다음 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가장 큰 이슈가 있죠. 바로 고리 1호기의 해체 관련된 승인이 25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승인만 나게 된다면 시장 규모는 500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조를 드렸었던 만큼 원전 해체 그리고 원자력 핵 폐기물 관련한 이쪽 분야는 이제 SMR을 풀어나갈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 다음 주에 주인공이 되게 될지 아무래도 고리 원전 해체 여부가 굉장히 그리고 기대감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다음 주 좀 주목을 받게 될지 이 주식 한 주라도 사모으세요.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에 대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중반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은 500조 원전 해체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리 원전 1호기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지 꽤나 오래된 시간이 지났죠. 2017년부터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자, 8년 동안 정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정지된 사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뭐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핵 폐기물 만들어도 처리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가동을 시켰을 때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구형 노후화된 원전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해체하는 게 보다 경비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번 정부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2017년 당시면은 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인한 해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노쇠된 원전이기 때문에 수명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든 2021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정말 5년 만에 나오는 해체 승인이 임박해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체를 한다 그래서 탈원전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결국적으로는 원전이라는 하나의 사이클,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수명이 닿으면 폐차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결국은 해체까지 시켜야 완전한 원전을 영위하는 국가이자 어떻게 본다면 팀 코리아 상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 해체 사업도 영위할 수가 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전 해체 사업도 굉장히 잘하는구나 라는 키워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새 정부의 추경안을 보니 신재생 에너지가 1,100억 원이었는데 원전이 빵원이다. 사실 이 내용 때문에 많이들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 실제로 원전 관련주들의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I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원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울산 쪽에 SK 최태원 회장이 아마존과 함께 데이터 센터를 지었고, KT 같은 경우에는 경북 쪽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당연하게도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끌고 올 수 있었고 데이터 센터를 지은 거 아니냐. 근데 미쳤다고 원전에 지원을 안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 추경안에 한해서는 원전 영원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 좀 원전 관련된 부분에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SMR 관련된 지원안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단체들이 굉장한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 그게 추경안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은 이 부분이 해소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핵 폐기물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돼야 SMR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금전적인 추가 경정, 추경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가 해체가 될 거예요. 야, 해체도 못하면 너네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니? 핵 폐기물 처리 빨리 해서 해체하는 기술을 보여줘.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동의할게. 자, 그래야 정부에서 모두의 동의를 얻고 추가 경정에 대한 승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이 해체 그리고 핵 폐기물 관련된 처리 사안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한빛, 한울, 그리고 고리 원전, 고리가 1호기만 있는 게 아니라 2호기, 3호기도 있으니까 지금 포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5년 남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화는 핵 폐기물이거든요. 핵 폐기물을 대형 원전 인근 그리고 내부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가 되는 시점이 5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증가를 하던 SMR 관련된 지원을 해주던 할 것이다 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원전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선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 방안이 선행이 돼야 걱정하지 마. 이거 원자력 발전소 세웠다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 라는 게 담보가 되어야 이제 관련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고리원전 해체에 대한 승인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현 정부가 신규 원전에 대한 진행 사항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딜레이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적으로 예상대로 가지만 먼저 풀어야 될 선행 과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SMR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SMR 관련된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SMR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소형 원자로라고는 하지만 핵 폐기물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SMR로 가는 과정 중에서 기존에 있는 원전들 오래된 것들은 폐기를 하던 해체를 하던 아니면 정비를 해서 새롭게 활용을 하던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결국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원전 부지 선정이라든지 SMR 관련해서 MOU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설비 기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SMR로 가는 그 첫 번째 숙제가 될 수 있는 이 원전 폐기물 그리고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다음 주 25일 고리 원전 해체 승인 여부로 인해서 메인 테마로 자리를 잡게 될지 아니면 25일 이후에 승인이 나지 않게 되면서 한 해 가십거리로 전락을 하게 될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25일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이 들어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SMR 수출 부분이라든지 기존 원전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적으로 이제 폐기물 관련된 그리고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SMR 대표적으로 ISMR이 있고요. 스마트 SMR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면 2024년에서 28년 사이 협력 파트너를 구축하는 단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나 베트남 이 나라 쪽에는 이제 SMR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고 미국 쪽과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자 공통점은 뭐냐면 전 세계 원전이 개발 짓는 거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국가들이 많아요. 뭐 미국도 있고 내지는 프랑스도 있고 뭐 중국, 러시아 다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원전 해체 관련된 기술 수행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한 200개 가량 되는 노후화된 원전 중에서 15개 정도 되는 원전만 해체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 12개를 미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전 해체는 미국만 독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서 해체한 그 원전 또한 핵 폐기물이 완전하게 정리가 된 그 원전을 해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500조 시장이다 얘기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적으로는 미국이 선점하고 있는 이 시장을 우리나라가 독식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원전 해체 관련된 사안 자체를 우리나라 팀코리아 수출에 패키지로 묶어서 함께 수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거 사면 원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너네 이거 폐기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폐기까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음으로써 우리나라 원전에 어떻게 본다면 강점이 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SMR 수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세계은행이 개도국을 상대로 원전 사업 금융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도국 뭐죠?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개발도상국한테 원유의 가스, 탐사, 시추 사업 전부 다 중단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 니들도 기술 개발해 우리가 사줄게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원유, 가스 탐사 시추가
현실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SMR을 짓는 게 현실적일까요? SMR 짓는 게 현실적이에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결국적으로 SMR의 특징이 뭐죠? 바닷가에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땅덩어리가 넓은 개발도상국에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몽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SMR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적으로는 이 나라들의 선택지 중에 핵 폐기물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은 반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핵 폐기물 원전 해체 관련된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는 2050년쯤에 500조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SMR 증가 속도에 따라서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장 빠른 이슈 25일 원전 해체 유무가 고리 원전 해체 유무가 결정이 되고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겠고 어쨌든 SMR 관련된 신기술이라든지 SMR 관련된 협상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MR의 강점으로서 해체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함께 끼워 넣을 수 있을지가 다음 주 SMR과 원전 해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 폐기물을 포함한 원전 해체 관련된 키워드를 다음 주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이 분야에 있어서 대장주로서 다음 주에 상승을 좀 주도해 줄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방사선을 측정하는 원거리 감막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전 해체 작업 그리고 방사능 누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해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폐기물 관련해서 얼마나 방사능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만큼 위험한 건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인지 감별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지금 원전 해체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 오늘의 대박줄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공개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이제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실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우진엔텍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음 주에 아무래도 좀 피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가져오게 됐고요.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미 시장에서는 원전 해체 관련주로서 우진엔텍이 1등주 내지는 2등주로 이미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리원전 해체 여부에 따라서 과연 500조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앞서 봤었던 것처럼 우진엔텍의 장비를 통해서 원전에 남아있는 방사능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완전하게 제거가 돼야 해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진엔텍의 방사능 계측 장비가 지금 이미 우리나라 원전 쪽에 뿌려져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결국적으로는 핵 폐기물에도 이 부분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얼만큼 방사능 수치가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고준위 그리고 저준위 핵 폐기물. 저준위는 우리나라는 세라믹과 결합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관련해서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되게 되면 우진엔텍의 이 장비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좀 이어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한수원과 함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관련된 제품들도 이렇게 함께 좀 공급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에 더해서 결국적으로는 전 세계의 트렌드 자체가 방사선 기준을 좀 새롭게 짜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전성을 검증을 하는 거고, 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준을 다르게 해보자. 물론 기존은 방사선 관련된 규정이 너무 빡세다. 이 내용인데 어쨌든 안전성이든 안전성을 줄이든 결국은 그에 관련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방사능 수치를 계측하는 체크하는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우진엔텍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조도 우진엔텍의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우진엔텍은요 앞서 말씀드린 고리 1호기한테 이미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리 쪽에 우진엔텍의 장비가 납품된다. 이런 얘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동일한 장비가 한수원의 바라카 원전 쪽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 팀코리아를 통해서 원전 해체, 원전 계측기 관련된 상품이 더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음 주에 한번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우진엔텍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요 구간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 구간 통과가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통과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우진엔텍은 상승 이후에 이 하단 박스권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켜줬었던 종목이에요. 물론 우진엔텍의 이슈도 이슈겠지만 원전 관련된 수혜를 받아갈 때 이 안에서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자,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어도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종목 내부적인 이슈가 있다. 뭐냐? 바로 상장 당시에 보호예수 물량입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보통은 3개월, 1개월도 있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이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2년짜리도 걸려져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진엔텍은 6개월에서 12개월 물량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때 물량이 풀리게 됐고 심지어 최근에 물량이 풀렸는데 적어도 상장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장 이후의 상승폭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요 라인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뚫어지지 못했었던 흐름이 지속이 됐고 장기화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적으로는 요 라인에서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올렸죠. 자, 상승 이후에 하락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상승, 오래된 횡보에 매집이 끝났고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거래 대금까지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현재 구간 속에 있다. 자, 그리고 이번 발산이 다음 주 서에 끝나지 않게 될까? 이 상승 랠리가 다음 주에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차적으로 목표가를 어디를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다음 박스권이 요 라인이에요. 그렇죠? 요 라인이고 지금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상단 박스권 요 라인의 천장인 요 라인 4만 원까지 한번 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일단 20% 정도 열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우진엔텍의 추가적인 이슈까지 붙어주게 된다면 신고가인 51,300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원전 기업들이 사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는커녕 박스권 탈출까지만 성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부담감은 적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 여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대장주로 오르비텍이 이렇게 상승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르비텍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색으로 표시해놓은 구간이 매물대예요. 그래서 매물대 아래 구간 있죠.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적게 위치한 요 구간에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르비텍을 놓고 보게 되면 요 라인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에서 우진엔텍으로 대장주가 교체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점이지 않을까? 왜냐? 우진엔텍은 요 라인이었어요. 매물대가. 그렇죠. 얘는 이미 통과를 했고 오르비텍은 이제 요 라인에 진입을 한 겁니다. 요런 라인에. 자, 그러면 이제 우진엔텍은 상대적으로 물론 요 라인이 있긴 하지만 매물대가 상당히 클리어하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은 우진엔텍이 좀 더 스텝을 길게 밟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원전 그리고 원전 해체 관련된 기대감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진엔텍은 한번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결국은 요 라인을 통과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열어놓기에는 하방으로 30%나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자, 요 라인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라인 조그마한 박스권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물대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은 28,500원입니다. 그래서 하방으로는 28,500원 열어놓으시고 상방으로는 4만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요거는 제가 공급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진엔텍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해체 승인 임박 얘기가 나오고 나서 수급세 체크해보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세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어떻게 돌파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승세가 이어나갔네요. 그리고 쭉쭉쭉 가면서 우진엔텍 오르비텍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우진엔텍 더 갈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쭉쭉쭉 가면서 우진엔텍이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추가적으로 내지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까지도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 AS를 좀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상에서 그냥 좋습니다, 사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방 통해서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관련된 실시간 이슈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받는 방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자 이벤트성으로 만들어 놓은 방입니다. 자, 참여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혹여나 말씀을 드리지만 경품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송 이후에 즉각 폐기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거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구독자 이벤트를 여러분들한테 맨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채널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현금도 준다 그래, 아니면은 뭐 상품권을 경품을 준다 그래. 근데 저는 이거 못하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작고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막 몇십만 회의 조회수 나오는 채널도 아니고 적자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글로써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 자체를 그냥 생각만 할 수 있는 걸 글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어려울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꽤나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좋고 구독자 이벤트 하니까 더 좋고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요거 하나면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거 찝찝해서 좀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댓글창에요 바로 들어오는 링크 또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내려보시면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이틀에서 3일 걸려가지고 링크 받을 바에는 그냥 댓글 클릭하고 바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문자 보내라 그래요? 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공지를 드렸습니다만 제휴사를 맺었어요. 그래서 제휴사에서 요 링크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혜택까지 함께 좀 드리고 있거든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한 앞으로 제휴사와 함께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깜짝 퀴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퀴즈 내용은 요겁니다. 다음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박프로 구독자라면 모두들 아셔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기 나가겠습니다. 1번 중국, 2번 우즈베키스탄, 3번 콜롬비아입니다. 문제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뭐 1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1번, 2번이다 생각하면 2번, 이런 식으로 010-7624-5432번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전송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다른 곳에 뭐 유출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요. 자, 그럼 경품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제 궤도에 오르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일 텐데 이러한 와중에 어떠한 종목이 좀 주도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향후 높은 확률로 내지는 높은 급등 예상폭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몸이 하나인지라 제가 그동안 제도권 회사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놨던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박프로 제휴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나가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 35%, 세아베스틸 고가 기준 35%,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도 30%, 셀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35%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010-7624-5432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 입력해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고 더 좋은 소식 들고 오는 박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